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의 박석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중어중문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과가 어떤 배경으로 설립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학과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공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 그리고 학교 내에 특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주요 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Q&A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과의 전공 설립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아주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진 국가입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로서 한국에 크고 작은 여러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 자체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교류에 따라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치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우리가 G2라고 불릴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미국과 더불어서 현재는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의 어떤 경제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전에는 중국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기초과학은 굉장히 강한데 실용과학적인 측면의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가전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자체가 실질적인 기술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인 우주 왕복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핀테크라든가 이런 등등의 과학 기술이라는 측면 역시 아주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부의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아주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향후에도 중국의 다양한 어떤 방면에서의 그러한 역량들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중국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기업이 진출한다.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지역과 사회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그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 문화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국 어문학 계열에서의 전문 지식들을 잘 익혀야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 중어 중문학과는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있어서의 중국의 어떤 유구한 역사 전통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시대적인 조류 그리고 향후에서의 중국의 발전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러한 파악과 이해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러한 지식들을 작용을 시킬 수 있을까? 즉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잘 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을 하고자 1995년도에 1학기에 처음으로 중어중문학과가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중어중문학과에서는요 개설 이후에 창의적인 소양을 갖춘 인문 교양인 그리고 고급 중국어 언어 능력을 갖춘 한중 교류 전문가 그리고 우수한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중국어 교육 전문가 그리고 창의 융합의 미래 인재 육성에 적절히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어중문학과의 강점으로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학교에서 중국 어문학을 기본적인 중점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중어중문학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어의 언어 능력, 그다음에 중국 어문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인문학 관련 지식을 갖춘 그러한 전문가를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어중문학과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인재로서의 중어중문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소양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사회를 진출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많은 어떤 기회들이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발표한 바와 같이 중국의 어떤 경제적,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서 중어 중문학 관련 어문학 지식들, 그다음에 그에 기반한 융합 지식들이 향후에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어와 그다음에 중국 문학, 여기는 이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포함하는데요. 그러한 중국 문학과 그다음에 중국 문화, 그다음에 중국어 번역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과에 있어서의 전공의 가장 핵심적인 지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함양을 함으로 해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서는요, 중화권의 많은 유수 대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어문학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일 뿐만이 아니고 중국어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중국 문화적인 소양들,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문학 능력뿐만이 아니고 중국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면은 앞으로 중화권에 있는 그 유수한 대학의 유학이라든가 관련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데 실질적인 실력들을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학점 인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교환학생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유학을 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국 어문학에 기반을 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베이징대라든가 칭화대라든가 그다음에 타이완의 타이완 사범대라든가 이런 많은 중화권 학교와 자매기련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견되는 인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향후에 사회에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학계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중어중문학과에는 교직 과정이 이수되어 있습니다. 많이 서치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중어중문학 관련해서 교사가 되는 길, 다시 말해서 중국어 중등교사가 되는 길은 사범대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해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중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범대의 중국어 교육 전공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 전국에서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대학원 자체도 중국어 교육을 이제 가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의 중어중문학과에서는요, 중국어 중등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중국어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의 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특정의 자격 시험이 없이 중국어 중등교사, 특히 정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무시험 검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사, 꼭 중국어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 하시면은 중어중문학에 진학을 하셔도 이러한 그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중어중문학 전공 교과목은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바로 기반 전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융합 전공이 되겠습니다. 기반 전공은 말 그대로 중어중문학과의 핵심적인 지식 체계를 함양하는 그러한 전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융합 전공은 금방 말씀드렸던 중어중문학과의 기반 전공 외에 문화라든가 사회 역사라든가 통상 등등의 실용적이거나 아니면 실용을 추구할 수 있는 전공들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반 전공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어 능력입니다. 이 중국어 능력은 말 그대로 중국어의 언어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를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거나 또는 특정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또는 쓰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그러한 전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 고전문학이 되겠습니다. 중국 고전문학은 현대문학과 더불어서 중국인들의 사상과 지혜들을 익혀나갈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부터 당종시대의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작가들의 문학을 살펴봄으로 해서 고대 사람들의 사유라든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고대 중국인들의 일상과 생활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현대문학이 되겠습니다. 중국 현대문학은 중국 현대의 그 격변기, 그 다음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의 최근의 문학작품, 그 다음에 작가들을 통해서 현대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국 언어학이 되겠습니다. 중국 언어학은 중국어 능력과 더불어서 중어중문학의 중요한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 언어로서의 중국어, 즉 문법,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룸으로 해서 중국어 자체가 인류 언어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를 점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언어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봄으로 해서 중국어 능력을 향상함에 이론적인 토대를 형성을 하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반 전공의 분야들이 있다 한다면 전공에서 기반을 하여서 문화라든가 사회 역사와 관련되는 그러한 융합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 중국의 정치, 사회 역사, 그 다음에 국제 관계와 통상, 그 다음에 중국 공연 예술, 중국어 공연, 그리고 AI와 디지털 신기술 등등과 같은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예술, 그 다음에 디지털 신기술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반 전공들과 결합을 함으로 해서 보다 응용적 가치가 높은 그 다음에 실용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융합 전공이 되겠습니다. 중국어 능력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교과목으로는요, 중국어 회화라든가 작문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교과목들이 있고요. 중국 고전문학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 고전문학사 이런 교과목, 그다음에 중국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대문학사라든가 중국 영화 이런 과목들이 되겠고요. 중국 언어학이다라고 하면은 한자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어 어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요, 문화라든가 정치, 사회, 역사 이런 부분들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그러한 교과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제 관계와 통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연예술 같은 부분들은요, 이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과 관련되는 다양한 어떤 작품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이것들을 중국어 원어 연극으로 실현을 하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원 자격증과 관련되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전공 커리큘럼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반 전공과 융합 전공 두 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것을 중국어
거와 관련되는 또 중국 어문학과 관련되는 전공 능력과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은 크게 전공 능력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 어문학 전문 지식입니다. 이것은 중국 어문학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발휘하는 이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어문학과 관련되는 이론, 그 다음에 이것과 토대로 하는 중국어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되는 그러한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전문학사, 중국 현대문학사, 인문지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문학 교과목으로는 전공 중국어, 중국 어휘문학, 중국어 작문연수 이런 과목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공 능력에 관련돼서는 한중 글로벌 실무 능력과 관련되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중국 시사 콘텐츠라든가 그 다음에 대중문화로 읽는 현대중국, 타이완 역사 문화 이렇게 해서 중국의 각 지역 또는 문학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타이완 이런 것과 관련돼서 현대 중국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한중 통상문화라든가 시사중국어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중 간에 있어서의 통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국제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전공 능력으로서는요, 바로 우수 중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직을 전공을 하는, 교직을 이수하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죠. 이 교과목을 수강을 함으로 해서 중국어 교사가 될 수 있는 지도법과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들을 배우는 그러한 교과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어 교육론, 그 다음에 중국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이제 창의융합의 중국과 소양이 전공 능력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 전공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셨던 기존의 어떤 중국 어문학과 관련되는 그러한 이론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 요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목과 관련되는 전공 능력을 함양하게 되면은요, 중국과 중국인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국에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중국 관련된 일을 했을 때 인문학교 소양으로 그것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공 능력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중어중문학과에 개설되어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전공 특화 프로그램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산학 융합 종합 설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현재 중화권 통상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교과목,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수업을 통해서 현재 또는 그 이전에 중국과 관련되는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상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실제로 초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학생들과 함께 서로가 알아나가고 그 다음에 향후에 만약에 중국과 관련하여서 어떤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맞은 교과목으로서 인문융합의 중국학이라는 교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은 교과목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현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형식의 어떤 현실적인 지식들 중에서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디지털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좀 거북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흔히 이제 문과, 이과 이러한 그 기본적인 전공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공계 분야 자체를 너무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관심이 없으면은 향후에 사회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요, 특히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과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서 이러한 마중 교과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여서 인문용어의 중국학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전공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이것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자료라든가 텍스트에 기반하지 않고요. AI라든가 디지털 신기술과의 어떤 결합, 그 다음에 융합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신기술이 중국 어문학과 관련되는 그 지식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중국 어문학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또 향후에 그것이 어떻게 발휘가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러한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국 공연예술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연예술의 이해라고 하는 교과목은 중국의 이 공연예술과 관련되는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희곡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화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 교과목 내에서는 이러한 그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상도 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해석도 해봄으로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식의 그런 공연 예술들과 관련되는 지식들을 익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교과목 자체는요, 단순하게 이론이나 아니면은 문학적 감상에서만 그치지를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 원어 연극을 통해서, 즉 중국어로 이루어지는 원어 연극을 통해서 공연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이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9월이 되면은요, 원어 연극을 상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연을 통해서 많은 중국의 공연 예술 관심 있는 분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어 연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단순하게 문학 작품을 감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 자체를 그냥 익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배우가 되어서 이제 그 해당의 배역들을 소화해내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배우라든가 그다음에 스태프들과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되는 이러한 일정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참여를 하였던 많은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은요, 중국 공연예술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중국어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중국과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공 선택을 했을 때 이 캡스톤 디자인으로서의 중국 공연예술의 이해라고 하는 교과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마이크로 디그리로서 중국 문화 트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은 해당의 전공 학위를 표기하고 이수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과에서는요, 이제 중국 시사 콘텐츠, 한중 통상문화, 중국 인문지리, 클립 중국어라고 하는 요 네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은요, 모두 12학점이 되는데 12학점을 통해서 중국 문화 트렌드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의 과정과 관련되는 아주 작은 학위를 이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중국 문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만약에 중어중문학과의 전공자로서 졸업을 하는데 중국 문화 트렌드라고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획득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 중국 문화와 관련되는 영역에 있어서 일정의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을 하고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문화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 중국 문화 본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중국 경제라든가 중국 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만약 신청하시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관련 지식들을 함양을 해서 향후에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가장 관심이 있을 분야일 것 같습니다. 바로 졸업생 취업 현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도표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최근까지 72.7%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전반적인 평균 취업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요. 향후에도 이 취업률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향후에는 현재로서 한중 관계의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취업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고중문학과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취업의 문도 활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진로로서는요, 정부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계, 교육계, 그다음에 기업체 이런 부분과 함께 방송, 언론 등에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졸업생들의 방향들을 살펴보면요, 기업체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사,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방송계 이쪽 분야에서도 본인들의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선택을 할 때 궁금해하실 것들을 간단하게 3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전공 선택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전공 학습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이 전공 자체가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 내에서도 수준별로 이 학습자들을 이제 분반을 해서 그 레벨별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만약에 중고중문학과에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1학년 때부터 분반을 통해서 중국어를 보다 더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중국어 능력 자격 시험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어 능력 자격 시험이라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우 수평고시라고 해서 HSK가 있고 그다음에 BCT가 있을 텐데 이러한 이 시험들과 관련되어서도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교과목들이 이러한 중국어 능력 자격 시험과도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교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어 능력 자격 시험과 관련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자 한다면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과목, 그 다음에 이러한 자격 시험 관련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준비하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대학원 과정도 개설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줄 수 있겠는데요.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어중문학과에서는요, 석사과정뿐만이 아니고 박사과정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어중문학과에 오셔서 공부를 하셨을 때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향후에 연구자로서,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교수라든가 관련되는 어떤 교육자로서 성장하고 싶으시다 한다면은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시면은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원 전공은요, 중국
고전문학, 중국 현대문학, 그다음에 중국 어학, 그다음에 중국 문화학 이런 그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서도 학위 과정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소개해드렸던 이러한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들을 함양하셔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연구자로서 그다음에 이 연구와 관련되는 그러한 직업인으로서 성장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어중문학과의 이 전공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미리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도록 간단하게 몇 가지의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중국 고전문학, 중국 현대문학, 중국 문화와 인문지리 이렇게 해서 4부분으로 해서 동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심으로 해서 중어중문학과를 선택을 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소개뿐만이 아니고요. 이미 이 개론을 들으심으로 해서 중어중문학과와 관련되는 간단한 이 전공 지식도 한번 함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